버티다 결국 물러났습니다.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입니다. 그러면 구원투수는 누가 될까요?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가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결국 물러났습니다. 사퇴의 변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바른정당 대표의식을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실체적인 진실은 조만간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저로서는 참 억울한 누명이지만 모든 진실과 저의 결백을 검찰에서 떳떳하게 밝히겠습니다. 저 개인의 부덕함을 꾸짖어 주시되 저희 바른정당은 개혁보수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저 말 한마디를 좀 처분히 짚어보기 전에 이종훈 박사님, 원래 좀 계속 버틴다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나 이런 것에 지금 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검찰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치 탄압 논란으로 또 휩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퇴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티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뭐 본인 설명은 본인이 어찌됐건 자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본인의 사퇴를 해서 자강론이 이제 사그라들면서 자유한국당과 통합론 쪽으로 힘이 실리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랬다라고 지금 일단은 뭐 이야기는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예, 이현정 의원님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글쎄 뭐 이제 본인이 아마 의지는 좀 대단한 것 같은데 문제는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내용 자체가 보면 일단 폭로한 옥모 씨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실관계 이런 걸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예. 그리고 본인도 지금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문제는 뭐 돌려줬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선물들, 여기 심지어 김치까지도 이제 뭐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거 내용 자체, 즉 있던 그러니까 돈 수수와 오고 간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우리가 보기에 이혜원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상처가 클 그런 문제고, 또 이 문제가 단순히 지금 대표만 사퇴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법적으로 간다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지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나중에는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도 신병 처리까지도 지금 각오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로 갈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실은 이제 이혜원 대표가 조금 이제 그 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했던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 모임에서 사실은 이제 원내 지구당 위원장까지 나서서 빨리 사퇴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만큼 바른정당 전체로 지금 타격이 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고리를 끊어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사퇴 성명을 낸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참 이혜원 대표의 이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 총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조윤선 전 장관과의 치열한 경선전, 사실 거기에 어떤 제가 볼 때 후유증의 하나 양상이 보이거든요. 당시 워낙 치열했고 또 거기서 이제 이기려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비뤄진 것 같아요. 그러면 비춰본다면 참 이런 그 원인 자체가 결국 유리천장을 뚫으려고 했던 이혜원 대표의 노력이 상당히 좀 좌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군요. 그런데 오늘 이혜훈 전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옥모 씨의 새로운 증언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한 10년 전에 알았어요. 박근혜 최측근이에요. 그래갖고 알아갖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혜훈 이야기를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이제 만났는데 이야기 막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혜훈이를 좀 내가 도와주면 분명히 이혜훈이가 당선되고 나서 저희를 진짜 도울 거다, 화끈하다. 그리고 저하고 고향 서로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의리배 씨는 하지 않은 회사가 123만 원짜리 지갑을 사고 100만 원을 딱 넣어서 줬어요, 이렇게. 좀 더 쉽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김성환 평론가님. 갑자기 박 전 대통령 최측근 친박계 A씨는 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중간에서 이걸 소개를 해준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사업가 옥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일종의 이제 뭔가 사업과 관련해서 청탁을 하기 위해서 이혜훈 대표한테 돈을 줬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친박계 A씨라는 사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혜훈 대표는 이런 사람이다 얘기를 해주고, 이혜훈 대표한테
이 사업과 관련돼서 청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물도 주고 결국은 나중에 어제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저는 이게 제일 이혜훈 대표가 사퇴를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김치까지 전달하는 사이였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사이에 이 친박계 A씨라는 사람이 일종의 거강꾼 노릇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혜훈 대표가 얘기해왔던 것처럼 뭐 돈만 거래를 하고 금전적으로 돈을 다시 되갚은 이런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이혜훈 대표한테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미리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고 이혜훈 대표도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금전적인 청탁의 관계가 성립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측면을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옥모 대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자기 사기꾼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혜훈 대표가 이번 일 불거지고 나서 계속 옥모 대표가 마치 사기꾼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또 나뿐만 아니고 다른 정치인도 비슷하게 뭐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계속 폭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김치까지 주는 정도였으면 굉장히 사실은 한때는 친밀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약간 비중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를 함으로 해서 나는 사기꾼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원래 네. 그 이종훈 박사님이 사실 딱 지난주 이 시간에 이 이혜훈 대표 얘기를 했었는데 옥모 씨도 정치권에서 알만한 사람을 네. 알았다면 지금 이제 중간에서 있었던 저 친박 A 씨도 상당히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권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종의 이제 이제 약간 이념적으로 전향을 좀 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친박계로 돌아섰고 사실은 지금 여권에 상당히 중진급 이상 되는 분들은 그분이 누군지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박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준 거로 해서 사실은 지난 그 정부 시절에 그 모 공사에 또 임원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건 낙하산 인사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했던 적도 있는 정도로 상당히 정치적으로 비중이 꽤나 있는 인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사안 자체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고 그분까지 이야기를 이제 이 옥모 씨가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방증해주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친박계 A씨 이름까지 나오면서 이제 사건이 계속 커지는 모양새인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대가성 여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옥 씨는 현재 이혜훈 대표가 의원에 당선이 되면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라고 약속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혜훈 대표가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뭐 여당 그 선거 전에는 여당 소속이었으니까. 이혜훈 대표가 또 뭐 친박계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 영향력 발휘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면 이혜훈 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너무나 틀어졌단 말이죠. 한편으로 보면 현 정부의 실세 그룹에서는 이제 이탈된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분한테 물론 당선된다 하더라도 무슨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 문제를 아마 이제 이 옥모 씨라는 분인데 그래도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아는 분인데 누가 봐도 이혜훈 대표한테 사실 어떤 로비를 할 만큼 이혜훈 대표가 어느 정도 정치적인 힘이 있었느냐 저는 그런 문제 조금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이 사람 나중에 당선되면 그때는 뭐 다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부풀려진 측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이용해서 이혜훈 대표도 뭐 내가 해줄게 약속을 하면서 이제 했을 수 있는 정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시 어떤 이혜훈 대표의 처지를 본다라면 이혜훈 대표가 저렇게까지 이제 어떤 핵심 실세로서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의심은 가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는 이제 앞으로 아마 검찰 조사에 보여주면 그렇죠? 이게 이제 정치권의 돈이라는 게 정치권에 항상 이야기합니다. 정치권은 절대 순수한 돈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대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500만 원 뭐 주겠습니까? 다 뭔가 바라고 이제 알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됐건 이 검찰이 진실 공방을 잘 추적을 했겠죠. 어찌됐건 바른정당 당대표는 이제 공석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승민 등판론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유승민 의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혜훈 대표 사퇴 결정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역할을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점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되고 대표님께서 역할을 해줄 수 아직 있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예.
글쎄요, 김성환 평론가님. 당이 보통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계속 고사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같이 대선 후보 시절 때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분들인데 결국은 당대표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유승민 의원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를 좀 가볍게 해주는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오늘 얘기한 이 발언이 굉장히 좀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방금 전에도 이제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유승민 의원이 과거 스타일을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걸 여지가 좀 있는 거네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유승민 의원도 사실은 지금 발을 빼거나 아니면 고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지금 그 김무성 전 대표하고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이 자강론하고 통합론 양쪽을 대표하는 두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결국 이해운 대표가 자강론을 대표하는 대표로서 역할들을 그동안에 해왔는데 네. 만약에 김무성 의원이 대표가 된다고 하면 통합론의 힘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은 자강론에 굉장히 그동안에 주장을 해왔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당의 앞으로의 활로를 좀 뚫어줄 필요가 있다. 자강론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의 전격적인 사퇴로 유승민 등판론이 조금씩 더 불붙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